안녕하세요. 이루리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정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좀 입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입은 4년 예고제라는 것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8월이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올 일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고3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이 가장 많이 바쁜 이제 시기가 될 부분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9월 3일 날 모의평가가 예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 접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가채점을 한 상태로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하지만 일단 가채점을 정확히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수시에서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시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상향, 적정, 하향에 대한 전략을 적정하게 이제 수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내내 모든 대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똑같이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떤 학교는 금요일날 마감하지 않고 그 전에 이르게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수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르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될 만한 입시 변화의 포인트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의대 입시 정원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입시 정원이 확대가 되어서 나도 한번 의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어찌됐건 다시 정원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의대 붐이 일어나서 의대를 노리려고 했던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올해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의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입시가 바뀌면서 다른 스카이라든지 타 전공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파가 문과학 최상위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올해는 조금 이제 작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 전략을 상향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신다든지 혹은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대 인원 역시 이제 인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 수가 줄어들고 이제 교대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의 수험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현 고1을 기준으로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당연히 고1부터는 당연히 직접적인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바로 그 윗학년인 고2도 역시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내년 고3이 될 고2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입시적인 면에서 변화에 대한 전략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약간은 간접적으로 현 고3의 기준에 따라서도 내년에 조금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9등급제일 때와 5등급제일 때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여러분들 의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저희가 권장을 드릴 때 누적 인원 상위권을 이제 고려했을 때 보통 내신 평균이 1.2등급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절대시할 수는 없는 게 이 인원수가 무조건 1.2등급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인서울은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 역시 그래도 일반고 기준으로는 내신이 3.0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겠다. 하지만 그게 특목 자사일 때는 입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급 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몇 등인데 내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추려드리면 자, 지금 서울대는 모집 인원이 총 3,500명이고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총 1,832개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정작
903개의 고등학교에서만 합격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경쟁률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등수를 산출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내에서 전교 1등에서 3등 정도는 되어야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를 하려면 적어도 반에서 1등, 그리고 인서울을 하려면 반에서 5등 정도는 되어야 한다가 일단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목 자사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이나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시 변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수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했고 정시 모집이 감소했다라는 어떤 큰 틀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시 모집이 증가했으니까 무조건 나는 수시로 가야겠네. 정시는 줄어들었으니까 나 정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에서는 수시를 어떻게 변화를 줬고 정시에서는 어떤 변화를 줬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래도 큰 기준으로 보셨을 때 수도권에 진입을 해야 한다와 그래도 나는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국립대를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는 인원수로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인원수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증가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로 비교해보자면 정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그 전략이 숫자만 보고 인원수만 늘어났으니 무조건 학생부,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수도권 대학 역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인원이 증가했고 정시에선 감소하는 건 동일한데 규모를 보셨을 때는 수시 학생부 교과의 선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종합, 그 다음이 정시 위주이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수도권을 가려면 정시와 학생부 종합을 중심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겠고, 비수도권을 노린다 그러면 교과와 종합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가장 무난한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수도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주요 대학마다 전형별 선발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수능 위주의 선발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이 눈에 띄실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나 논술에 대한 선발이 없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100%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별 지원 전략은 전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증가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기회균형 전형의 선발은 감소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감소하는 인원을 살펴봤더니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발이 감소하는 것이지 농어촌 전형에서는 선발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상향, 적정, 안정, 하향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분하시게 되는데, 적정이라는 것의 기준이 얼마를 따지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정시 배치표를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를 절대시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내가 대충 모의고사 에서 등급이 이 정도 나와요, 혹은 몇 퍼센트 백분위가 나와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굳이 수시로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나는 상향 위주로 가시는 거고, 나는 정시로 가기 조금 부담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조금 높은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의 어떤 정시 가능성이 조금 낮아서 조금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방어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라고 하더라도 선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내신으로만 보는 학교, 내신의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 면접을 보는 학교, 면접과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나는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해, 혹은 모의고사를 좀 잘
보는 편이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하시면 학생부 교과로 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 컷은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학생부 교과는 아무래도 정량평가 위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별 입학처의 합격자들의 결과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번 더 정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지원할 학교와 학과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참 어려운 전형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유가 1등급도 탈락하고 정작 5등급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어떤 모순적인 부분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성적이 등급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못하고 또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하는 그 이유는 주로 교과 성적을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성적을 받았는가, 또 그래서 학교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뒷받침하는 세상체, 행발 등의 활동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쉽게 말하면 정성평가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마다 전형마다 또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잠재력에 따라서 맞는 학교가 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여러 가지 분석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26학년도 대입도 많은 혼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